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체로 코스피는 짝수회의 홀수회보다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짝수회인 22년도는 긴축의 쇼크로 크게 하락하였고 홀수회인 올해 23년은 긴축 종료의 기대감과 꺾이지 않은 미국 경제 지표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짝수회 2024년은 짝수회의 징크스를 깨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몸을 좀 혹사시켰는지 주 후반에 감기 몸살이 세게 와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오니 많은 소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23년이 다 지나가고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장이 열릴까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코스피가 짝수의 투자 성과가 홀수에 대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98년 이후부터 우리 증시의 짝수의 성과입니다. 대부분 음봉이 많으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연초에 증시가 빠지다가 반등을 하여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살짝 무서워지는데요. 단순히 짝수회라서 증시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전년도에 큰 상승이 있었다면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인 투자자가 보는 지난주 시장 리뷰와 현재 저의 투자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시장 리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공매도 금지의 상승 갭자리를 캐우면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지지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였고, 코스피의 경우는 해당 갭을 채우려는 시점에 이미 지지가 나와 반등을 하였고, 코스닥의 경우는 해당 갭을 다 채우고 천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에코 형제들의 시총과 코스닥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수상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에코프로와 2차전지를 제외한 코스닥 종목들은 이번 주에 시장 반등이 제법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총 24인 CJ ENM과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5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저의 투자 상태를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과 경기 침체의 경계에 있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하였는데요. 저는 넷플릭스 신작 컨텐츠 제작사와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담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담은 종목들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의 긴 하락을 거치면서 몰린 매수자들이 단기적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손절을 미루게 되고, 혹은 물타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신규 매수자들은 저가의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신규 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주가를 상승의 방향으로 이끌게 되고, 그동안 공매도 또는 하방으로 베팅을 하였던 메이저 세력들의 환매로 인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상승의 가속도를 붙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유심히 보고 있었고, 분할로 매수하여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지난주 게임주로 주목하자고 했던 그중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NC소프트를 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종목들은 추천이 아니고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고, 저는 현재 NC의 경우는 5% 수익권, 카카오의 경우는 20%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신규 매수보다는 분할의 수익 실현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11월 달에 진행하였던 매매 내용을 공유하고 저의 투자 성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 개인 투자자를 위한 대응 전략이오니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증시의 키워드는 당연히 산타랠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휴가 시즌으로 인해 메이저들의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와 펀드 매니저들과 투자회사에서 자신의 인센티브를 위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작업을 위해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산타랠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산타랠리의 가장 큰 변수는 10월 CPI와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보았고, 현재 10월 CPI는 괜찮게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왔지만 왜 애매한 상황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주식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이 모여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이 모인 것이 주식의 가격, 즉 주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주가를 보면 시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엔비디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이전 기대감으로 다시금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좋은 실적 발표에도 중국 우려감으로 주가는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물론 해당 흐름을 보고 엔비디아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현재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던, 투자하지 않고 신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현재 엔비디아는 좋은 회사이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낸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는 것이 현재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모두 가즈아를 외치면서 긍정적인 꿈만 꿉니다. 하지만 한번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냉정하게 주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상승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서서히 목에 찬 주가로 인해 밀리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좀 더 냉정하게 주가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경제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의 남은 12월이 산타랠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CPI조차 우호적으로 나온 이 상황이 11월 우리에게 이른 산타를 선물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른 산타의 여운이 오래가서 12월 달에 여운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착한 아이는 산타가 주는 선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선물을 원했다간 나쁜 아이가 되어 이미 줬던 선물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금 제 계좌에 현금을 쌓는 계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사 12월에 연말 랠리가 정말 무섭게 나온다고 하여도 올해 이미 시장의 상승으로 연초 대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겠거니 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게 현금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